또 어떤 기사님 얘기합니다. 젊은 사람이 뭐 한다고 이런 대리기사 일을 하노? 이거는 뭐 나이 든 사람들이나 저 은퇴한 사람들이나 퇴물들이나 하는 일이지. 대리기사 일을 누가 해야 되나요? 정해져 있나요? 되게 반문을 하고 싶고요. 저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됐던 2000년도에 이제 그해 추석 때 9월 달부터 이제 대리운전은 시작했고요. 뭐 경력으로 치면 이제 2년이 막 넘은 뭐 그 정도 경력이죠. 뭐 다들 그러하다시피 코로나로 이제 제가 하던 이제 사업체가 좀 안 좋아지고요. 폐업 신고를 하면서 뭐 어쨌든 그때 2000년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사실은 뭐 대리기사의 수입이 지난 방송을 저는 봤거든요. 대리운전기사의 수입이 천차만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트리콜로 시작을 했었거든요. 한 6개월 정도는 방송에 나왔던 그 수입 그대로였습니다. 하루에 평균 10만 원 정도? 근데 일하는 시간 10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.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. 대략 뭐 2시 정도에 나와서 뭐 2시 정도에 끝을 내는, 그러면 한 12시간 정도 어쨌든 일을 하는데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. 제가 평균적으로 지출되는 어떤 뭐 업무와 관련된 어떤 지출은 포함이 된 1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25일 정도 뭐 일을 하니까 한 250만 원 정도? 뭐 그 돈도 근데 사실은 작게 벌었다고는 그 당시에 생각하지 않았거든요. 하루에 내가 그래도 나와서 10만 원 정도 버니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는데, 뒤에 이제 계속해서 계산을 해보니 사실 실질적으로 되게 좀 작은 금액이더라고요. 네. 250만 원 정도 이제 버는데 뭐 업체에다가 내는 돈이 있고 보험료 있고 뭐 그리고 저도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이동함에 있어서 버스도 타야 되고 택시도 타야 되고 이런 어떤 딱 필요한 지출만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런 지출 비용이 100만 원 이상 뭐 나오는 거고요. 그래 따지면 뭐 150만 원 정도도 한 달에 못 번 거죠. 제가 대리운전 기사를 하면서 6개월 정도 초보 기사였던 시절에는 진짜 그런 방송과 비슷한 어떤 수익을 남겼는데, 현재는 사실 뭐 저도 작게 버는 대리기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현재 저는 일 평균 한 2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좀 벌고 있는, 그래도 나름의 어떤 노하우와 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리기사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이 20만 원 정도를 버는 게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서 벌고 있습니다. 15일 정도를 한 달에 일을 합니다. 그러면 뭐 2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버니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죠. 근데 이 500만 원의 매출에 빠져 있는 것들이 업체에 대한 어떤 수수료, 뭐 트리콜로 치면 주급 비용, 그리고 뭐 제가 활동하는 어떤 교통비, 여러 가지 뭐 간식비, 식사비, 이런 비용들을 다 제외를 하면 실질적으로 한 350, 뭐 400만 원 될까요? 다른 분들 역시도 이제 저보다 뭐 나으신 분들이 극히 좀 드물죠.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잘한다의 어떤 표현보다 저는 일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을 하는 시간이 뭐 평균 대리기사들보다는 한두 시간은 사실 많은 게 사실이고요. 다른 분들이 뭐 300만 원 과연 뭐 진짜 딱 뗄 거 다 떼고 300만 원을 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? 라는 어떤 제 스스로한테 질문도 던지고, 제가 아는 친하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버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낙코를 타는 대리기사입니다. 저는 이제 일하는 패턴이 낮 2시, 낮 3시 정도에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제 대기를 합니다. 홀 대기를 시작해서 평균적으로 2시 전후로 일은 마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집에 퇴근해서 들어오면 뭐 한 3, 4시 정도? 그럼 집에 들어와서 씻고 뭐 밥 먹고 취침 시간이 한 6시 정도? 뭐 6, 7시 정도 되더라고요. 그렇게 되니 뭐 수면 시간이 6, 7시간 정도.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면 장애라는 것도 좀 생기게 되고요. 제가 대리운전을 한 지 한 1년 6개월 정도?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. 어쩔 수 없이. 그 어떤 만족도는 최하죠. 제가 이때까지 했던 어떤 일보다 최하였습니다. 그 최하인 이유는 뭐 다들 공감하실 텐데 뭐 여러 가지 갑질들, 뭐 업체의 갑질, 그리고 고객님들이 저희를 대한 어떤 갑질, 뭐 사회적 인식, 그리고 노동의 강도에 비해서 수입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, 이제 한 가지 더는 저 같은 경우에는요,
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외롭고 좀 쓸쓸하다는 거였습니다. 이 대리운전 일을 해보니 길거리에 나오면은 대리기사님들이 엄청 많아요. 저 사람들이 다 나의 같은 직장 동료들이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리운전 특성이 혼자 이제 콜을 받고 혼자 이제 콜을 수행하고 모든 일을 혼자서 하다 보니 옆에 있는 어떤 기사님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라 해야 될까요? 같은 어떤 소속감, 동료 의식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빨리 이 일을 좀 그만두고 내가 본래 하던 일이나 새로운 일을 찾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만족도가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카보기 상호공제라는 이제 모임, 그 대리기사가 만든 자주적인 모임이 있습니다. 이 모임에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. 이 모임을 통해서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모임을 가입한 이후로 이제 하루하루가 제가 일을 하는데 되게 즐겁고 재미가 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좀 만족도는 좀 많이 높은 편이고요. 저는 이제 좀 늦게 장가를 갔습니다. 40살에 이제 장가를 가서 이제 이쁘고 착한 와이프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갓 5살 된 쪼꼬미 아들이 있습니다. 아주 사랑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. 그래서 저는 다른 계획이라 하면 그렇고요. 그냥 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냥 잘 사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계획이고 가장 큰 목표입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물론 우리 아들한테, 우리 와이프한테 돈을 좀 잘 벌어줘서 물질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아빠보다는요, 저희 가구기 공제를 통해서 대리기사님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권익이 향상되고 처우가 개선이 되고 그 복지가 증진이 되는 그런 세상도 오지 않을까. 그런 세상이 올 수 있게 제가 좀 힘을 더 보태고 제대로 된 어떤 그 대리기사님들의 어떤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단체가 꼭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들고 싶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저희 와이프나 우리 아들한테 아빠로서 돈을 잘 벌어주고 우리 가족들을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주는, 물론 아빠가 좋은 아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좋은 아빠보다는 이제 우리 와이프나 아들이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사실 되는 게 제 가장 큰 계획이고 목표입니다. 저희 와이프 너무 고마운 사람이죠. 저희 와이프한테 저는 좀 표현을 잘 합니다.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고 고맙다는 말도 자주 하고, 최근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와이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입니다. 제가 이렇게 지금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크게 이제 많이 경제적으로 이제 넉넉하게 이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어떤 공적인 부분 까지도 좀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계세요. 이렇게 당연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어떤 공적인 부분이 일을 하면 이제 사실은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수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와이프가 되게 지지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. 좋은 일이고 우리가 조금 덜 쓰면 되고 조금 아끼면 된다. 아무튼 너무 감사하죠. 이런 와이프는 없는데 이게 또 갑자기 너무 좀 감정이 그래서 저희 이제 와이프한테 항상 늘 고맙다고,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. 사랑한다는 거는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지금 5살짜리 우리 아들한테는 아빠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꼭 얘기해주고 싶고요. 그 행복이 우리 지우가 원하는 거 다 사주고 원하는 거 다 해줄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, 그리고 그래도 아빠가 좀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꼭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, 그게 이제 아빠로서 지우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게 아닐까. 우리 지우도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네네. 앞에 얘기한 제 계획과 조금 맞물리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떤 기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. 동승 씨는 왜 이 일을 해요? 동승 씨처럼 열심히 하고 젊고 건강하면 굳이 왜 이 대리기사 일을 해요?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낫잖아요.
또 어떤 기사님 얘기합니다. 젊은 사람이 뭐 한다고 이런 대리기사 일을 하노? 이거는 뭐 나이 든 사람들이나 저 은퇴한 사람들이나 퇴물들이나 하는 일이지. 대리기사 일을 누가 해야 되나요? 정해져 있나요? 되게 반문을 하고 싶고요. 지금 제 주위에 제 또래의 어떤 젊은 분들도 많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일을 하는 게 뭐 단순히 힘든 노동을 하기 싫어서 그냥 운전하는 일이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.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는 되게 직업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. 저는 대리기사 일을요, 뭐 물론 처음에는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어떤 대리기사는 뭐 사전적으로 표현을 뭐 정의를 내리고 표현을 한다면 뭐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뭐 고객님들의 뭐 안전기가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 구축의 가장 일선에서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직업군이라 생각합니다. 이제 우리 대리기사님들의 어떤 인식부터 바뀌어야 되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좀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일이든 뭐 그 노동의 가치는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거잖아요. 제가 지금 대리기사 일을 하고 있으니 뭐 이런 사회 안전망의 최일선에서 일을 하는 이런 직업군인데도 불구하고 대리운전법이라는 것도 없습니다. 지금 법도 아예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. 그리고 제도도 전혀 없습니다. 조금은 우리 그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어떤 제도나 법 제정에 조금 힘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저희 대리기사들도 좀 더 일하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. 이 당연한 것 같거든요. 정말로 이 당연함이 아예 배제되어 있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요. 그리고 우리 대리기사님들부터가 좀 인식을 좀 많이 바꿔서 조금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나가면서 같이 한 목소리 내고 힘을 합치면 권익도 향상되고 처우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을까 이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네.